예, 정치와 시사 이슈의 흐름을 관통하는 새로운 코너 국민 앵커 박상규의 판읽기 11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2년 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년 반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있었고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은 계속 특검 탄핵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짓을 다 했죠. 예, 국회 다 팽개치고 했는데 내일 드디어 1심, 1호 1심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구형을 2년을 받은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예상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상을 한번 해보죠. 보통 지금 예상이 윤상현 의원이 그 말에서 난리가 났는데 80만 원? 80만 원부터 각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봐요, 징역. 김재원 최고도 예, 1년 이상 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진우, 법률 비서관직은 주진우 의원도 1년, 주진우 의원은 구형 2년을 마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1년 했는데 우리 국민 앵커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 얘기해 왔습니다. 예, 예. 형량까지는 제가 예, 뭐 예. 정밀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예, 예. 왜 그러냐? 예. 제기된 혐의와 입증된 증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보는데 네. 자 현실적인 눈을 좀 다시 한번 찬찬히 떠봤어요. 현실적인 눈을 떴었다. 예. 윤상현 의원이 네. 80만 원을 주장하면서 저도 어안이 좀 예. 벙벙했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처음엔 네. 그랬다가 잘 네. 따져보니까 네.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예. 100만 원이냐 아니냐에 달려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이상은 확실하다. 100만 이상.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14일에는 부인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 1심 선고가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오늘. 여기도 100만 원이다. 예, 100만 원이 걸려 있죠. 그래서 예. 14, 15일은 모두 이재명 부부에게 100만 원의 날이다. 100만 원의 날이네. 네. 예. 100만 원을 김혜경이 1심에서 이상 선고 받으면 예, 예. 5년간 5년간 어떤 선거운동에도 운동원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본인이 출마도 못하지만 선거운동 다른 못해요. 선거운동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김혜경은 집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양을이나 네. 민주당이 배지 달 만한 지역은 뭐 이재명이 아무데나 나가도 네. 되겠죠. 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판이 전국 선거에 뭐 그 자리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대선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이런 선거에 부인이 아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뭐 호랩이냐? 뭐 그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뼈아픈 라인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 그렇네. 예. 사실은 뭐 네. 10만 얼마 받은 거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7만 원 몇천 원 가지고 뭔 이런 재판을 하냐고 네, 민주당과 네. 이재명 측이 주장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법은 냉정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게 저는 확실하다고 예, 보고 예. 그럴 경우에 아내 김혜경의 발이 일단 딱 묶인다. 묶이죠. 이 점이 중요하고 예. 15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이 내일. 100만 원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돈을 걸려면 100만 원 이상에다가 한 80% 걸고요. 나머지 20%는 징역 이상형에 걸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건다면은 예. 그러니까 유죄에다가 건다. 예, 저는. 일단 무조건 유죄고. 무조건 유죄고. 유죄고 100만 예. 원 이상 벌금이 나올 확률이 이제 80% 정도 된다고 보시고 징역형. 네, 80%. 예, 거기다 걸고. 80%.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에 무조건 돈을 80만 원 100만 이상에 다 걸고. 다 걸고 거의 걸고. 20%는 특별히 징역 이상형에다가 따블에다가 걸겠다. 예. 올려서 걸겠다. 예, 저는 예, 이런 얘기고. 예. 자, 중요한 건요. 이 15일에 이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16일에 지금 총 동원령을 또 내려놨어요.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죠. 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과 당의 그 개딸들이 무죄라고 주장을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다음 날 총동원령 집회를 서울에서 한다는 겁니까? 자기들 다 아는 거죠. 무죄 안 무죄가 나온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난리치겠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게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반증이. 예. 또 하나 예.
그날이요. 서울 시내 11개 대학교의 논술 시험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수많은 수험생, 학부모, 예. 예비 학부모 다 이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송 선배도 자녀들 논술 그럼요. 치러봤죠. 저도 같이 가봤어요. 학교 가봤어요. 밖에서 막 정말 진짜 속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수능 못지않게 예. 예민합니까? 예민하죠. 대학별 예. 논술고사니까. 그런데 예. 서울 11개 대를 하는데 그 민주당과 뭐 그런 저 시민 좌파단체들 예.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예, 좌파단체 예. 뭐 무슨 등등이 개딸들이 집회를 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렇죠. 위축이 되고 예. 짜증이 나겠습니까? 예. 이거 일생이 걸린 그렇죠. 그런 예. 시험이에요. 예, 예. 그거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이재명 측이 그거 뭐 이 중요한 집회인데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단죄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걸 내다 보더라도 예. 이미 본인들도 무죄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민생도 다 팽겨쳤잖아요. 그렇죠. 그 정기국회를 완전히 방탄국회로 만들어버리고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국정감사도 전부 다 자기 방탄을 위해서 써버렸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1심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그날 11개 대학에서 그 논술고사를 보는데 그 강행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부를 안 거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회 예, 장소 예. 인근이 아니라고 신경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엄청 아침부터 서울 도심에서 합니다. 도심에서 광화문, 그러니까요. 남대문, 서울역 도심에서 하니까. 걸쳐요. 서울역 쪽에서 하면은 그날 서울역에서 도착을 해서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는 수험생 대중교통 그렇죠, 혼란 그렇죠. 생각해 보면 시험 망칩니다 그날. 아, 이거는 정말 지금 본인 혼자 살기 위해서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조금 자기 전에 아들들은 다 대학 갔다고 말이야. 대학 갔습니까? 네. 아, 예, 갔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딱 들었는데 뭐냐면은 자, 김혜경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못 나온다. 5년간 못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만약에 늦어져서 출마를 해도 그러면 유권자들은 김혜경은 왜 안 나오지? 상대방 후보는 배우자가 막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때 사건이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오후에 선고에서 그러니까. 결정이 1차적으로 네.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네요. 이 김혜경이 무슨 감옥에 갔느냐 아느냐를 네, 가지고 네. 따질 일이 아니고 100만 원 라인을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김혜경은 그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재명은 100만 원 라인을 넘으면은 이 본인이 모든 것을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 434억 원, 100만 원 때문에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판사들을 엄청나게 겁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에서 3명의 그 재판부 판사들을 예. 엄청 밀착해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5천 명 넘게 총 동원시켰죠. 172명 국회의원 전부 나오라 그랬죠. 그렇죠. 여의도 국회를 서초동 중앙지법 앞으로 지금 예. 이미 옮겨놨어요. 예. 그날 아주 난리 구슬 피우겠다는 건데 자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런 게 농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단입니다. 농단이라는 국어사전의 용어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국부와 경제 질서를 주물러 터뜨리는 교란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의 이익으로 국회를 농단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네요.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434억 원을 내일 무는지 안 무는지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자,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선고 이거는 정치부 해보셔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뭐 하다가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야, 이거 100만 원 이상 선고하면은 이제 배지가 날아가거나 도지사가 날아가거나 이래서 좀 온정적으로 8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봐줄 때 내리는 1심 선고량이 80입니다. 최강욱도 그랬어요. 최강욱. 봐줄 때 80을 때리는 거예요. 80을 때리죠. 네. 자, 이제 이재명 구하기 적극적으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는 민주당도 그냥 있지 않는데 사법부는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이 1심 선고 날짜가 잡히니까 이재명 쪽에서 법원을 협박했습니다. 그렇죠. 겁박했죠. 예, 겁박했습니다. 누구냐면 이현주, 김병주 이런 최고위원들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유죄를 내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협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술을 좀 바꿔서 회유를 했어요. 갑자기 당근을 막 투척을 했죠. 투척을 하는 예, 거예요. 법 왜곡죄에서 판사 빼주고
법관 임용 기준 낮춰주고 당근을 그야말로 박스째로. 박스째로 안기고 이번에는 돈도 돈폭탄 예산 팍팍 올려주고 무려 27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하루 이틀 남겨놓고는 또 법원을 은근히 또 협박을 해요.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당근 줬다 채찍 줬다. 예, 당나귀도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아니 당근 줄 때가 있고 당근 하나도 아니고 막 먹는데 또 주고 됐다고 하는데도 또 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또 쇠사슬 가지고 와서 막 때리고 자 어느 장단에 그런데 우리 판사님들은 당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절대 대한민국의 정의가 여러분 대법원에 가면요 정의의 여신이 그 로비에 있어요. 그거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한쪽에는 칼을 들었죠. 그런데 그렇죠. 대법원상에는 책을 들었어요. 원래 원 조각상은 칼입니다. 그리고 한쪽 그런가요? 손에 천칭경.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정하게 판결해라. 범죄자는 칼로 응징한다. 근데 이제 칼이 너무 섬뜩하니까 오리지널을 대법원에서는 책으로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눈을 왜 가립니까? 좌고우면 일체 뭘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판단하는 사람이 이재명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판사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이 이 당근 중에 검찰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만 특활비 80억 원, 전액 삭감이죠. 특경비 506억 원, 뭉청 그냥 완전히 전액 삭감. 제로. 이거 좀 자기들도 문재인 그 검찰에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거 뭐 누가 그러대요? 저 헌법재판소의 불문헌법에 따라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에 불문법이 있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하는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탄핵 사유로 그런 얘기를 해요. 불문헌법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 어쨌든 헌법에 성문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는 건데 판사들에게 해외 연수비를 20억 원 넘게 줘요.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달라 그랬냐고. 물론 법원에서도 생각 안 했던 돈이에요. 이런 거 주겠어. 근데 모진학스럽게 그야말로 특활비, 특경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검찰과 수사관들 입을 그냥 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그렇죠. 거. 폐지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수증을 왕창 내니까 이게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특경비는 좀 생각해 볼게.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판사들이 지금 위축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그 다음에 5천 명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판사들 신상 다 공개돼 있고 이분들 사실 지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보호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판사들이 법관들이 누가 그랬잖아요. 김우영 같은 사람 법관 주제에 그들의 인식에 그게 있습니다. 비서관 주제에 국회의원 비서관 주제에 법관 주제란 말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놀래가지고 자기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정무조정실장입니다. 내렸잖아요. 그거 뭐 정무조정실장 같은 거 내리는 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무슨 직위회제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꼼수를 폈는데 자 법관들 정말 오늘 법관이 김혜경에 대한 1심 선고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15일 이재명에 대한 선고도 오로지 법과 양심, 제출된 증거, 진술에 따라서 엄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100만 원 이상은 8, 90% 이상이고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도 저는 20% 건다 그랬는데 과반수 이상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판사들 이 예산 올려줬다고 했는데 지금 올린 게 법사위에서 올렸거든요. 그렇죠. 예결이 있고 본회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피선거권 박탈령의 유죄를 선고한다. 그럼 예결에서 깎아버려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그런 거를 주기로 했었나? 입싹 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사람을 매우 치사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여권에서 그거 선심성 법원 네. 길들이기 예산 아니냐 그러니까 네. 217억 원 가량은 국선 변호인 수당 올려준 거다. 이게 왜 선심성이냐고 강변을 민주당 측에서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선 변호인 예산이 선심성 성격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법관들이 재판을 빨리 진행 못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선배도 아시다시피 국선 변호인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예. 국선 변호인 돈도 안 되고 오로지 정의감만으로 하셔야 되는데 돈도 이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수건입니다. 예, 그런데 법관 임용 기준 완화도 수건 사업이고 그것도 수건 사업이에요. 그거를 해줬는데 해달라고 안 한 해외 연수비 20억 원까지 챙겨주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 깎아버릴 수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선심성 예산 아닌데 뭘 가지고 뭐 국선 변호인이라고 강변을 이게 정말 강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판사는 당나귀가 아니니까 전혹 안 될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현혹되는 모습을 혹시라도 보인다면 선배 말씀하신 대로 당근에 넘어가는 당나귀가 될 수도 있고 그때는 국민적 저항을 받죠. 그 김우영 씨 말대로 법관 주제에. 법관 주제란 말을 들어도 싸게 된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판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사실 오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세 명의 판사. 다 판결문은 써놨다고 그러던데. 판결문은 이제 다 썼죠. 그래야 전에 이제 읽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내일 이 판결을 내리고 나서 어떤 형평이 올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전에 왜 석궁 맞은 판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다 나요, 요새. 예, 맞아요. 석궁 판사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판사들에게 뭐 100만 서명을 했다. 그 무죄 탄원서에. 그런데 그 서명을 해달라고 저도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네요. 무차별적으로. 나한테는 안 왔어요. 내가 정치부 기자 하도 오래전에 그만둬서 그런가. 그 무차별적으로 하니까 저도 받았고 서정욱 변호사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욱 씨도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그 압박을 하고 그 중에서 유창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 문을 열 것인지를 선택을 해라. 네. 자, 이게 굉장히 급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탄원서 내용을 이제 저한테 보내온 것을 여기 서명해달라고 보내온 것을 보면은 이재명을 죽산 조봉암하고 DJ 김대중 대통령의 비유를 했어요. 거기 비유를 하고 모욕이죠. 거기다 비유를 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현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그 판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현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고 했어요. 자, 이재명 무죄되면 대한민국이 존립을 못합니까? 유죄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죽산 조봉암 선생은 아시다시피 간첩죄를 당시에 억울하게 이제 누명처럼 받아서 형장의 이슬이 되신 분입니다. 그거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살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 당시에 또 죽산 선생은 그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의 농림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던 강요 출신인데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주의를 정당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 대선 출마도 하고 낙선했지만 진보 정당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진보당이란 당을 처음으로 간판을 거신 분이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지금의 진보당과는 달라요. 이름이 같다고 같은 당이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 지금의 진보당은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죽산 선생의 삶을 사실 존경합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그리고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시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셨어요. 재심에서 무죄됐어요. 무죄가 되셨어요. 자, 과연 이 역사의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무죄를 받으신 조봉암 선생과 누가 봐도 저는 역사가 앞으로 수십 년 흐른 뒤에 또 이재명 이 사건 지금 세븐일레븐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트 이름 생각나는 4개의 재판. 이게 나중에 7개의 사건. 11개의 혐의. 4개의 재판. 세븐일레븐.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무죄가 되고 역사에서 무죄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죽산 선생에 대한 비유는 정말 언어 도단이고 김대중 아니 어떻게 DJ와 같이 비교를 합니까? 지금의 민주당은요. DJ가 만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당이 아니에요. 정말 영어로 완전히 다른 당입니다. 민주란 이름을 고수하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을 쓰는데 그 민주당을 고수하는 게 자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가서 윤보선, 장면,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는 당을 이어받았다고 그 당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렇지.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니죠. 예. DJ의 민주화 운동을 향한 헌신, 그 투옥, 거기에서의 그 민주화 투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 번의 그 고초를 겪다 대통령이 되신 그 혐의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비리, 개인 비리 혐의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거기에 혐의는 다 개인 비리입니다.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의 인허가 장사한 거. 예, 저질은 예. 그 지방자치단체 농단 의혹에 대한 개인 비리 재판이에요. 예, 예. 이걸 어떻게 등치를 시킵니까? 당선되려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전현희 씨 얘기하는데 예. 국가 존립 대한민국 존립. 아니 왜 국가 존립에 문제가 됩니까? 그게 국가 존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두 개의 문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마 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젊은이가 네. 사자가 나오는 문을 선택하는 우화가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사자가 맞아, 나오고 맞아. 한쪽에는 미녀가 나온다. 그런데 자기 애인인 남자에게 이 공주가 어떤 문을 가르쳐 줬을 것 같냐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말은 뭡니까? 문이 안 열리면서 극이 끝나요. 예. 그거 로마의 네. 그러니까 로마 때 얘기로 검투사 얘기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비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재명이 그런 그 나라의 문명에서 문을 열면 사자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뭐 미녀가 아니라 무슨 뭐 부귀영화와 무슨 나라의 최고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비유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니다. 이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자꾸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네. 존립을 이야기하고 죽산 DJ 비교하고 하는 거는 언어 도단. 언어 도단이죠. 한마디로 정말 언어 도단입니다. 정말 예. 내가 배우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도 되나? 예.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 무죄가 나오면 그거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다 봐오셨다시피 2년 반 동안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정말 뭐 날개를 다는 거죠. 기고만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찰공화국 해서 검찰 해체한다. 나 정치 탄압을 했으니까는 정권 없애겠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 조간신문이 100만 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좁혀서 100만 원 이상, 예. 0에서 1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80만 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무죄. 예.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1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민주당 인사와 친민주계 이 민주 그 개딸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끄떡없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강변입니다. 100만 원 이상 나와서 끄떡없다는데 왜 저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재판 생중계 받아들여야죠. 예. 재판 생중계는 무슨 자리가 될 겁니까? 만약에 무죄가 확실하다면 예. 만세 부르는 자리예요. 아, 그렇죠. 전 영웅되는 국민에게, 자리죠. 전 국민에게 예, 영웅되는 거예요. 법원 앞에 생중계 예. 카메라 받으면서 이날 뭐 사법정의가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예. 전국에다 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맞아요. 광고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뭐 법원의 판단을 뭐 너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다. 예. 왜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날 대규모 집회를 시험생들 지금 중요한 시험 논술 시험 보는 날 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경찰을 엄청 겁박하고 있어요. 경찰 겁박하죠, 지금. 예. 경찰 보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느냐.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에요. 민중의 지팡이라더니 민중의 몽둥이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80년대 100골단이 네. 요즘 경찰을 보면 연상된다. 아니, 80년대 100골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선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백골단은 제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에 진입해서 이제 체포조죠, 체포조. 같이 도시락 싸갖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이 옆에 100골단 같이 가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뭐 이제 하얀 헬멧을 쓰고 막 몽둥이 들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얀 헬멧 때문에 예, 100골단입니다. 백골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지금 이 80년대 백골단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경찰을 이렇게 또 악마화하는 것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유혈 사태를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회민주당의 그 한창민 예. 그 사람이 갈비뼈를 그 경찰 중무장한 경찰에 예. 의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쇼츠를 다 찾아봤어요. 아니 그날 시위는요 4차선에서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민노총 중심으로 43개 좌파 단체가 이걸 아예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권력 미국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무력 진압을 해요. 예. 그래도 오히려 언론이 박수를 칩니다. 시민들이 잘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우리 경찰들 밀리기만 했어요. 근데 맞긴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폭도처럼 날뛴 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림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다 그 좌파 단체들 민노총 그 뭐 이런 그쪽에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한창민이라는 의원도 네. 있었던 거예요. 밀리고 드잡이 하다가 네. 갈비뼈가 금이 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갈비뼈 금은요 아무나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때렸다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없죠. 근데 이재명 씨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찰에 참 잘해줬는데 잘해준 잘해줬- 기억이 저는 없어요. 아, 검경 수사권 그 조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한테 준 건 있죠. 그걸 말하나? 그걸 말하는 근데 이제 돈도 많이 준 듯이 네,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참 잘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 우리는 그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회 시위 공간을 확보할 것이고 내년 예산안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라고 쉽게 말하자면 예산 확 깎겠다 이 소리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을 이번에는 더 취약하게 보고 돈 가지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네. 그 법원 하듯이 예. 틀어주겠다고 우리 이제 세금 가지고. 얘기를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찰들은 좀 취약하죠, 솔직히. 이 돈 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면. 워낙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쪼달리니까. 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8차선 도로로 시위를 허용하면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그다음 어차피 못 채워요 다.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제가 저번에 네, 한번 네. 말씀드린 네, 게 있는데 네. 그 집회 공간 계산법이 있거든요. 예, 예. 17,000명, 15,000명으로 줄었잖아요. 위기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사람들, 이재명 씨 측 이 개딸들은 집회 공간을 경찰이 안 줘서 우리가 안 모인 거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경찰을 을러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페르미 추정법에 따른 과거의 예를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집회 공간이 늘어나면 더 안 와요. 예. 더 흩어지게 돼 있고 또안 온 응집력이 것처럼- 떨어져요. 그렇네. 한쪽에 몰아놓으니까 위에서 TV 카메라가 찍었을 때 그나마 검게 이렇게 메워지지 도로 보입니다. 도로 아, 더 망신당할 수 있어요. 예, 덤성덤성 서 있어 이렇게. 민주당 예. 그 지지자들 개딸 그 친척들도 수능 논술 봅니다. 그렇네요. 아니 수능 논술이 조카 아들 그 지인이 중요합니까? 이 집회가 중요합니까? 16일 집회 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재명 이제 D-1일이고 1심 선고 D-1일에 막 투척을 합니다. 뭐 당권 줬다가 채찍 쳤다가 당권 줬다 채찍 쳤다가 당나귀에게 정신 없어요 지금. 정신없이 당나귀에게 막 해서 당나귀가 헷갈리도록 만드는데 판사는 당나귀가 아니다. 오늘 당나귀 여서도 안 되고, 안 되고,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믿습니다. 네. 또 하나 대한민국 존립의 날에 이 중요한 분들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잘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네. 좌우파를 떠나서 사법이 제대로 안 서고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요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어느 특정 정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끝으로 일부에서 강조해드리고 예. 싶은 것. 이재명 부부 운명의 100만 원의 날, 네, 둘 다 100만 100만 원의 원의 날. 운명과 명줄이 걸려 있다. 저는 그 100만 원을 두 부부가 허들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만 원의 허들을 못 넘는 거죠. 아니
넘어야죠. 100만 원 판결로. 판결이 100만 원 이상. 판결 100만 원의 이상으로 예. 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송선배식 표현으로 하면 네. 둘 다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서 넘어져요. 아, 이제 어느 쪽이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된다. 예. 100만 원의 날입니다. 국민앵커 박창규의 판읽기 일부 핵심은 판사는 당나귀가 아니다. 자, 100만 원은 100만 원은 반드시 예,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